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 가운데 먼저 소득과 일자리 공약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당인 이재명 후보 청년소득 일자리 공약으로 기본소득, 기본금융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시리즈의 일환일 텐데 19세에서 29세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또 최대 1000만 원까지는 3%대의 낮은 이자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 후보의 공약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공약이 정확히 어떤 공약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본소득은 그 재산과 노동의 유무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네. 기본소득 정책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해서 액수를 많이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모든 국민 대상으로 하되 액수를 조금씩 해서 이제 액수를 확대하는 이런 전체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네. 이번 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차기 정부 대통령 임기 다음 해인 2023년부터 청년들에게는 연간 125만 원, 일반 국민들에게는 25만 원씩 지급해서 임기 말이 되면은 이제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 원, 그리고 청년이 아닌 국민들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고요.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있었을 때 실시했던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지급되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모델로 한 정책입니다. 근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연간 100만 원도 있고 또 청년은 청년이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받고 그러니까 연간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2023년도 첫 해만 계산하면은 대략 한 20조 정도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일반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 감면분 그리고 긴급한 교정 과세분이 있는데요. 이 긴급한 교정 과세분으로는 그 기본소득 토지세와 또 탄소세 등으로 일단은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고요. 이제 기본소득이 공론화가 된다면은 아예 기본소득 목적세라는 그 세원을 새롭게 신설해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빙의해서 나오신 거죠? 아, 네, 뭐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기본 시리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도저도 아닌 공약이다. 네.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인데 이미 조건이 걸렸어요. 청년이라는. 그리고, 네, 전 국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설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에게 일단은 연 100만 원이면 이거 한 달로 나누면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고 이게 경기부양책도 아니고 이 사회복지 이 제도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이런 형태라면 아동수당도 지금 전 아동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 기본소득 개념에 다가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함께 설계를 할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책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상세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도 들어있지 않고 그 네. 이후에 어떻게 할지도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네. 건데요. 저는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여다봤지만 이 기본 금융에 대한 정책이 조금 의문이 들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청년들 중에 소득이 적은 청년들 이제 햇살론 뉴스라든지 이런 이제 대출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1000만 원까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진입할 때 신용 자체가 이미 낮게 출발해야 되는 상황을 좀 들여다보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네, 일단 돈은 빌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책이 너무 좀 미비한 게 아닐까. 네, 그 천영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아예 통폐합하고 차라리 뭉뚱그려서 기본소득으로 제공하자. 알라스카 같은 경우에 연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월 8만 원, 연 100만 원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게 보편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국민에게 나눠주고 플러스로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은
5천만 플러스 700만 해가지고 한 57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 100만 원으로 치면은 1년 전체 대한민국 예산이 한 500조 가량 이제 되는데 그 10분의 1이 되는 예산을 저희 투입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장 기본소득에 대해서 근거로 내미시는 분이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셨던 배너지 교수거든요. 근데 배너지 교수는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인도같이 애초에 도움을 지원하는 그런 행정력도 부족한 국가에 기본소득이 시행됐을 때 이 절대적 빈곤에서 빈곤을 탈출시켜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한 거지. 저희 같은 이제 거의 경제 10대 대국에서 과연 이게 월 8만 원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소득 일자리 공약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실제했던 청년 기본소득 보고서를 발표하는 어떤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만 24세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청년들 발표를 보면은 과일을 못 사 먹는데 사 먹었다 하는 부분도 있고 딱 그 나이 때가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실 소액이라도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은 이제 재원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야 전 국민으로 바로 확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이라든가 순차적 기본소득이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보편적 복지가 나을 수도 있고 또 코로나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한 발짝 호흡을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한번 살펴보죠. 청년이 통장에 돈을 모으면요. 연간 250만 원씩 얹어주고요. 또 소득이 적거나 고용 상태가 불안하면 따로 현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어요. 네. 뭐 거의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청년 도약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매달 저축액을 납입하면은 이제 1년에 이제 나라에서 250만 원 맥시멈으로 저축액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달 열심히 주 40시간 일하면은 한 19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거기서 이제 70만 원 정도를 저축한다고 치면은 1년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나라가 250만 원을 지원해준다 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목돈이 4년 뒤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 목돈들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정말 목표로 하던 것들, 꿈꾸던 것들, 뭐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 꿈을 위한 그 목돈 마련에 국가가 조금 더 보태주겠다, 살이 되어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준비해 주시면 이게 매년 250이라고 했을 땐 크게 안 와닿았는데 네. 정확히 저축하는 액수하고 또 더해지는 금액하고 4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니까 꽤나 큰 돈이 모아지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공약 자체는 좋은데 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지 좀 놀랐습니다. 워낙 요즘에 윤석열 후보 검색하면은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서 또 이런 정책들을 주로 비판했던 포지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상대 후보랑 또 접점이 되는 좋은 공약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네. 사실 이 생각이 공약이 듭니다. 정말 잘 안 알려지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그 저는 보면서 25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의 출처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250만 왜 250만 원인지 혹시 알고 300도 아니고 알고 200도 계신가요? 아니고.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그게 1,000만 원이 된다. 거기에 또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까지 더하면은 정말 나중에 사업을 하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내 집 마련을 하든지 목돈이 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뭐 월 8만 원 주고 담배 2그릇 값 주고 뭐 좀 보탬이 되라 하는 것보다 정말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1,000만 원, 그러니까 4년 1,000만 원 약간 이런 네, 느낌이군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돼요. 그런데 허승규 위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그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청년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이 본인도 청년들을 향해서 이걸 얹어주는 이 공약을 낸 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이게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지만 현실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이 적어도 이재명 후보, 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 다른 후보들까지 청년들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공약은 우리가 최저선에서 이 정도는 하자 정도의 합의를 다 같이 해야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후보를 찍더라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저런 공약은 실현하겠구나. 저는 그런 노력을 윤석열 후보가 좀 해주셔야 이 공약이 조금 더 알려지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좀 살펴보면은요.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가장 액수가 큽니다. 3천만 원 현금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가장 액수가 커요. 그렇죠. 가장 이제 좀 혁신적인 어떤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심상치 않은 심상정부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6가지의 권리를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이렇게 6가지 권리 중에 이제 경제권, 경제 권리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원조 청년 기초 자산제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전에 부산시장 경선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도 청년들 대상으로 기초 자산제를 실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는 심상정이 원조다, 정의당이 원조 청년 기초 자산제를 내세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20세가 된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급하고 기초 자산을 받지 못하는 21세와 29세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제 매년 300만 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기초 자산을 지급한다는 안인데요. 초기에 필요한 이제 재원은 25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조가 넘는 이제 정부의 지금 다양한 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예산을 조금 통합하면서 이후에 이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세수를 좀 보장하는 부분은 상속 증여세 13조와 종부세 6.7조의 재원을 활용해서 이 정책을 이제 실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반면에 부작용도 좀 있을 것도 같고요. 또 반대 여론도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저는 뭐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이게 기본 소득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자산을 3천만 원 일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자산이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청년들이 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사용을 해서 실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보다 이 자산을 금방 까먹게 되면 오히려 이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그동안 노동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왔던 심상정 후보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과도 좀 틀린 것 아니냐. 노동이 있는 곳에 올바른 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가 심상정 후보의 그동안 궤적인데 네. 이게 과연 청년 공약으로 적절한가라고 하는 비판은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분인데 자산을 일단 만들어라, 3천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에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생애 주기별 복지에서는 좀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대가 됐을 때 이제 성인으로서 시민권 획득하는 그 시기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좀 총체적인 복지 개념에서 이 기초자산제가 등장을 했고요. 변화되는 지금 시기에 비정규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 안전망의 차원이라면은 그런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하고는 또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책의 핵심 역시나 재원이거든요. 일단 제도의 취지는 좋더라도 3천만 원의 액수가 주는 어떤 놀라움과 국민 정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천만 원으로 한 번에 몰아준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보편적 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뭐 교육이나 취업에 보탬이 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줘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경제 교육이 좀 잘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무작정 주면 그걸 잘 불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새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은 다 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돈만 주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립심 성장을 막는 거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건 없는 그런 무작정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그 청년들의 가진 자립심을 막는다는 저도 공감하고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시면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축액을 특정 금액 이상 했을 때 좀 살을 붙여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심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약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초중고 의무교육 지원과 또 유럽의 등록금 대학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대학생들의 자립심이 과연 낮아지느냐. 저는 오히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대물림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평등의 기회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을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지 지원 자체의 어떤 정당성보다는 좀 논점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